네, 지난 시간에 흥분의 전도 과정 중에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휴지 상태인 분극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극 상태는 안이 마이너스, 세포 안이 마이너스, 세포 밖이 플러스로 극이 나뉘어진 상태라고 했고요. 그때 막 전이는 뉴런에서 마이너스 70mV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때 전이를 휴지 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때 이온의 그 분포를 보면 세포막을 기준으로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을 계속 퍼내고 칼륨을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온의 분포가 불균등해진다고 했고요. 이때 나트륨 통로와 칼륨 통로가 있지만 나트륨 통로는 항상 닫혀 있어서 나트륨을 내보내주지 않고 칼륨 통로는 대부분 닫혀 있지만 아주 일부 열려 있어서 칼륨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마이너스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포 안은 마이너스, 세포 밖은 플러스를 띈다고 설명을 들었죠. 이렇게 분극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이제 그 분극 상태를 이탈하게 됩니다. 역치라는 건 뭐냐면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를 역치라고 부릅니다. 역치 이상의 자극이 뉴런에 가해지면 뉴런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막전위가 갑자기 상승하게 됩니다. 원래의 분극 상태를 이탈하게 되는데 그것을 탈분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탈분극의 원인은 뭐냐면 원래 분극 상태에서 안에가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고 있고 바깥쪽은 나트륨의 농도가 높은 상태고 안에는 칼륨의 농도가 높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갑자기 자극받은 부위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 고농도에서 저농도를 확산시켜주는 통로, 막단백질이기 때문에 바깥쪽에 많이 있는 나트륨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안쪽으로 급격하게 쏟아져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를 띠는 이온들이 안쪽에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순식간에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막전이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원래의 분극 상태를 이탈하게 돼서 이런 상태를 탈분극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전이는 플러스로 상승하게 되겠죠. 이렇게 막전이가 상승하고 나서 안쪽이 플러스가 되면 다시는 자극을 받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분극 상태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탈분극 상태를 원래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상승한 막전이가 다시 휴지전이로 하강하는 현상을 재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이 급격히 들어오면서 순식간에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런데 원래의 분극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서 다시 안쪽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들어왔던 나트륨이 다시 나가면 좋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농도차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들어왔던 나트륨이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요. 우리 아직 사용하지 않던 칼륨 통로 있었죠? 칼륨 통로. 칼륨의 농도가 항상 안쪽에 높았잖아요.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안쪽에 농도가 높은 칼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륨이 밖으로 확산돼요.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니까 다시 밖에가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로 원래의 분극처럼 분극 상태로 이제 회복되게 되겠죠. 이것을 재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분극의 원인을 살펴보면 열린 나트륨 통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닫히고 닫혀있던 칼륨 통로가 열리면서 칼륨의 막투과도가 증가하고 칼륨 통로를 통해 칼륨이 확산돼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 플러스 이온이 나가기 때문에 막전이가 다시 하강하는 재분극이 일어나게 되겠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나트륨 통로에 비해서 칼륨 통로는 굉장히 천천히 닫히게 돼요. 그래서 막전이가 회복이 됐어. 마이너스 70mV 휴지전이가 딱 회복이 되었는데 이제 회복이 되었으니까 이제 그만 닫혀야 되겠다 하고 하는 동안 시간적으로 좀 지연이 되는데 그때 칼륨이 더 많이 나가게 돼요.
마이너스 70을 회복한 이후에도 천천히 닫히는 바람에 통로가. 그래서 양이온이 많이 나가서 안쪽이 마이너스 70보다 더 낮아집니다. 한 마이너스 80mV까지 살짝 낮아지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데 너무 과하게 분극이 됐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과분극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휴지전이 상태에서 전이가 변하게 되는데 휴지 상태의 뉴런의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서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이 막전이의 변화를 활동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휴지전이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가해지면 빠르게 막전이가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것, 이것을 활동전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활동전이가 발생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탈분극시 이온의 이동을 보시면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은 들어오게 되고 칼륨 통로는 닫혀 있어야 되겠죠. 나트륨이 들어오는데 칼륨 통로가 동시에 열려 있으면 칼륨이 다시 나가버리면서 탈분극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활동전이와 전도 보시면 뉴런의 한 지점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 일정 시간 뒤에 그 지점과 가까운 인접한 부분에서 다시 활동전이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흥분이 점점 옆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얘기해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뉴런의 특정 부분에 탈분극이 일어나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했어요. 자, 분극 상태였다가 역치상의 자극이 와서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이 들어옵니다. 나트륨이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으로 마이너스로 탈분극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들어온 나트륨이 막 확산이 될 거 아니에요? 확산이 되면 인접한 부분에 나트륨 통로를 또 자극해요. 그래서 얘가 열려요. 그럼 나트륨이 또 들어오겠죠. 이 들어온 나트륨이 인접한 나트륨 통로를 또 자극해요. 그러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또 나트륨이 들어오고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면 뉴런에서 축색돌기를 따라서 흥분이 계속 이제 전도가 되게 되겠죠. 이동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가지돌기 끝에서부터 흥분이 시작됐으면 쭉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축삭돌기 중간에 자극이 왔다면 양방향으로 흥분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네, 흥분 전도가 일어날 때 탈분극과 재분극에서 이온의 막 투과도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간은 우리가 이제까지 본 그래프예요. 휴지전이었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으면서 활동전이 확 일어나고 다시 원래 휴지전이를 회복하는 이 과정. 네, 분극, 탈분극, 재분극, 과분극 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때에 나트륨과 칼륨의 막 투과도를 표시한 그래프예요. 나트륨과 칼륨이 어떻게 세포막을 얼마나 통과하는가 막 투과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보시면 가에서 구간 1은 탈분극 구간이고 구간 2는 재분극 구간입니다. 네, 1의 탈분극 구간에서 막전이 상승 왜 일어나냐? 보시면 나트륨 통로가 급격하게 열리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나트륨 유입이 일어나서 주로 막전이 상승이 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분극 시 다시 막전이가 하강하는 이유는 칼륨이 막 투과도가 상승하면서 칼륨이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칼륨 통로에 의해서 칼륨이 유출되면서 다시 막전이가 떨어진다는 거죠. 요거 그래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트륨의 투과도가 먼저 상승하고 칼륨의 투과도는 그 이후에 상승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나트륨보다 칼륨이 그 막 투과도 변화가 조금 더 느리고 좀 적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런에 자극이 왔을 때 흥분이 일어나는 과정을 한 그래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별표를 100개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면 400개죠.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휴지전이 분극 상태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았을 때 뉴런은 분극 상태 있고요. 이때 막전이를 휴지전이 한 마이너스 70mV 정도의 휴지전이 상태입니다. 이때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항상 작용하면서 나트륨을 밖에 퍼내고 칼륨을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밖에는 나트륨의 농도가 높고 안쪽에는 칼륨의 농도가 높은 이온의 불균등한 분포를 보이게 돼요. 그리고 세포막 안쪽에
음전하를 띠는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온의 막 투과도도 다르고요.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 바깥쪽이 플러스를 띠는 분극 상태다. 그러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이 주어졌어요. 역치 전위를 딱 넘는 순간 탈분극이 일어나죠. 탈분극이 2번. 탈분극이 일어나면서 활동전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탈분극은 어떻게 일어나죠? 나트륨 통로가 열리면서 고농도인 밖에 나트륨이 저농도인 안쪽으로 막 쏟아져서 들어옵니다. 플러스 이온이 들어와서 안쪽이 뿔이 나요. 안쪽이 뿔이 나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겠죠. 흥분합니다. 뉴런이. 그랬다가 이제 흥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이 3번 요거를 재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탈분극, 이제 3번이 재분극인데 재분극은 들어온 나트륨이 다시 나가는 게 아니라 칼륨이 안쪽에 항시 많이 있던 칼륨이 이번엔 내가 나갈 차례다. 칼륨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역시 칼륨의 입장에서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칼륨 통로를 통해서 밖으로 칼륨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재분극이 일어나죠. 그리고 칼륨이 통로가 닫히는 게 약간 지연되면서 조금 과량의 칼륨이 나가서 과분극이 살짝 있다가 다시 원래의 분극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번의 분극 마이너스 70mV와 4번의 마이너스 70mV는 숫자는 똑같지만 이온의 분포가 약간 다른 상태예요. 처음에는 바깥쪽에 나트륨 농도가 엄청 높고 안쪽에 칼륨 농도가 엄청 높았는데 지금 탈분극과 재분극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면서 나트륨은 밖으로 많이 나갔고요. 죄송해요. 나트륨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왔고요. 칼륨이 바깥쪽으로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온의 농도차가 1번 상태처럼 극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또 열심히 펌핑을 하면서 나트륨 3개 내보내고 칼륨 2개 들여보내면서 열심히 펌핑을 하면서 원래의 나트륨과 칼륨 농도를 세포막 안과 밖에서 회복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온을 원래대로 배치를 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여러분이 시험 문제 나올 때 많이 틀리는 부분이 뭐냐면요. 2번 탈분극에서 나트륨이 들어오잖아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들어오죠. 그러면 안쪽에 나트륨이 바깥보다 더 많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나트륨이 이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쪽에 나트륨이 더 많아질 수는 없어요. 안쪽이 고농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산은 항상 고농도에서 저농도로만 일어나니까. 항상 밖은 높습니다. 또 똑같이 3번 재분극 보시면 안쪽에 칼륨이 많았잖아요. 아무리 밖으로 칼륨이 나간다고 해도 바깥쪽에 칼륨이 더 많아질 수는 없습니다. 농도 차가 줄어드는 거지 농도의 그런 고농도 저농도 상태가 역전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흥분의 전도에 대해서 봤어요. 흥분의 전도는 뭐냐면 한 뉴런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이 뉴런의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흥분의 전도라고 배웠고요. 지금부터 배울 흥분의 전달은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이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 뉴런 안에서의 흥분의 전도는 처음에 우리가 배울 때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전기적인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흥분이 전달되는 과정은요. 화학물질이 이동하면서 전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학적 방법으로 전달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흥분의 전달 보실게요. 자극을 받아서 활동전이가 발생한 뉴런에서 흥분이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로 전달되는 현상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시냅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 뉴런의 축색돌기 말단, 여기죠? 다른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여기죠? 여기에 틈이 있어요. 20나노미터 정도의 틈을 사이로 딱 닿아 있진 않고요. 거의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냅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시냅스죠. 시냅스보다 앞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전 뉴런, 시냅스보다 뒤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이후 뉴런이라고 불러줘요. 흥분은 항상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시냅스 이후 뉴런으로만 전달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이게 지금 축삭돌기고 이게 축삭돌기 말단이잖아요. 축삭돌기 말단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 제일 끝까지 왔어요. 그러면 축삭돌기 말단에 뭐가 있냐면 시냅스 소포라는 게 있습니다. 시냅스 가까이 있는 소포, 작은 주머니라는 뜻인데 요 시냅스 소포에 보시면 점점점점 있는 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물질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을 가득 갖고 있는 시냅스 소포가 많이 있는데 흥분이 축삭돌기 말단까지 오면은 요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 쪽으로 가가지고 세포막하고 융합을 하게 됩니다. 융합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경 전달 물질들을 시냅스 틈으로 이렇게 확산을 시켜줘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시냅스 틈에 확산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냐? 이게 지금 시냅스 이전 뉴런이고 이후 뉴런인데 확산이 돼서 시냅스 이후 뉴런에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랑 결합을 하게 돼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이면서 동시에 이온 통로예요.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이면서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신경 전달 물질 결합 부위에 얘가 딱 결합을 하면은 모양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면서 나트륨과 같은 양이온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여기 수용체에 결합하는 순간 양이온이 들어옵니다. 나트륨 같은 양이온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시냅스 이후 뉴런에도 역시 탈분극이 발생하면서 흥분이 전달되게 되겠죠. 그래서 흥분이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 갈 수 있는데 그 반대 방향으로는 흥분 전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냅스 소포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그 흥분의 전달을 일으키는 건데 시냅스 소포는 축색돌기 말단에만 있고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에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 시냅스 소포가 없거든요. 그래서 흥분의 전달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흥분의 전도 과정하고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각 단계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고 복습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뉴런의 각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에 대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